박진우 감독님이 가장 먼저 모습을 보이고 계시고요. 우리 이민호 씨와 공효진 씨, 오정세 씨, 한지은 씨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룡 역할을 맡은 이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효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브킴 역을 맡은 공효진입니다. 오정세 씨. 예, 반갑습니다. 강강수 역할을 맡은 오정세입니다. 네, 한지은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고은 역을 맡은 한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께는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캐스팅 비하인드 왜 이분들이어야 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기 캐스팅 이유를 말하면 네, 사실 이렇게 해놓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다 한다고 할 거라서 사실 이유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후일담 비슷하게 제가 느낀 거는 네. 일단 우리 민호 씨 이민호 씨. 만나봤을 때 평상시에 그 어깨에 힘 빠져 있고 약간 헐랭이 같은 모습이 진짜 매력 있어요. 그래서 남들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 좀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너무 매력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드라마에 공룡하면서 지구에 하나 남은 멸종된 공룡의 매력 너무 잘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얘기를 해보면 생각보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저보다 대본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생명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어디에서 그런 느낌이 나는지 이런 거 저보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너무 의지가 됐고, 우리 효진 씨는 사실 저보다 서 작가님이랑 작업을 워낙 많이 했고 그렇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고, 사실 뭐 배우와 감독 관계보다 친구 관계가 더 강한 친구라 오래 작업을 해야 돼서 좀 같이 있고 싶어서 네. 부탁을 좀 많이 했고요. 친구만한 사람이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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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오정세 씨는 뭐 연기력은 조금 애매할지라도 비주얼이 되니까 그 어떤 재벌스러운 외모, 어떤 재력을 보여주는 저 자신감 있는 표정, 뭐 그런 게 너무 이번에 진짜 멋있게 나오거든요. 비주얼 캐스팅 하셨네요. 그러면 네, 이번에 정말 예. 정말 멋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그걸 좀 즐겨주시면 좋겠고.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끝에 앉은 저희 지은 씨 좀 먼데 제가 작업을 하면서 진짜 도회적인 그 저 이미지랑 아무 상관없는 순박한 친구예요. 정말 순박한 친구거든요. 네. 실제로는 너무 순수한. 예. 진짜 그 저희 고은이 캐릭터가 재벌이긴 한데 정말 제일 순수한 사랑을 하는 캐릭터거든요. 본인이랑 너무 잘 맞아서 좀 눈여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벌이 아닌 공룡 산부인과 의사 캐릭터고요. 되게 현실에서 어떤 타협과 그리고 그 퍽퍽한 삶을 좀 벗어나고자 이제 고은이와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또 꿈을 꾸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미션을 부여받고 우주로 가게 돼서 그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미지의 공간에서 다시 한번 나를 찾고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찾고 새로운 생명을 찾게 되는 그런 인물을 맡았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드디어 우두머리 역할 커맨더. 그렇죠. 네. 예. 리더 역할이에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번에 리더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요? 이렇게 시작된 얘기였는데요. 이번엔 커맨더 캡틴 이브킴 역을 맡았고, 살아있는 생명체들 중 인간에게 가장 흥미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연기했고요. 저는 마우스 박사예요. 그래서 쥐들의 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종족 번식에 대한 연구를 맡고 있는 쥐 박사 이브킴. 네, 겉은 바삭한데 속은 그런 어떤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넘쳐나는 인물입니다. 예. 이미지만으로 캐스팅된 강강수 역의 오정세고요. 예. 네. 저는 초파리의 개수보다도 더 많은 은행 지점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 재벌 2세.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그러니까 돈도 넘쳐나고 자신감도 넘쳐나고 여유도 넘쳐나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실 좀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고 좀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아주 그 누구보다도 차가운 외사랑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외사랑. 눈물 예약입니까? 예. 그 MG그룹 고은이는요,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알 법한, 알 수 있는 그 MG그룹의 그런 후계자로 나오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였을 때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는 부분이 많아요. 좀 겉으로도 굉장히 도회적이면서 강단이 있는 그런 재력과 지성을 모두 갖춘, 네, 그러다 보니 많은 여성분들의 워너비가 되어 보일 수 있고 또 만인의 이상형이 또 그렇게 또 잘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화려한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사랑에 있어서 진심인 친구여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대기권을 넘나드는 그런 장거리 연애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따뜻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그 전작들 뭐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베이스상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게 잘 된다가 생각을 하면 세상에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많지 않고 그냥 봤을 때 좋아하겠다 내가 혹은 다른 사람이 혹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서 크게 걱정은 되지만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하지 말고 좋아서 하는 거니까 즐겁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작업했고요. 제작비가 많이 들고 오래 걸린 문제는 사실상 저희의 작업 기간을 고려해 보면 그렇게 큰 제작비가 들었다고 하기 힘들고요. 저희가 그냥 흔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장면을 찍는 것만 해도 일반적인 작품의 한 5배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일반 실 제작 기간에 실제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들었고 후반 작업은 거의 5배가 들었고 했기 때문에 제작비나 어떤 다른 여건상의 문제나 혹은 뭐 흥행에 대한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오래 걸린 게 아니라 그냥 엄청 오래 일을 했습니다. 정말 한 다른 드라마 한 3개 이상을 할 수 있는 기간만큼 일을 했습니다. 예. 네, 저희는 드라마 대본만 보고도 이게 찍으면서 후반 작업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까 뭐 제 예상은 한 4년 막 3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늦어졌다기보다 저는 예상보다 좀 맑게 지금 그러니까 개봉하겠다고 했을 때 개봉을 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 정말 CG 회사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정말 손빠르게 잘 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원래 저희는 이 정도의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2025년쯤 볼 수 있을 거다. 후반 작업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감사드리는 건 저희 CG팀이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저희는 드라마가 끝난 지 2년이 넘었는데 이제 CG팀은 아무래도 그 2년 내내도 또 계속 이 드라마와 함께 CG를 지금까지 하고 계셔서 네, 그래서 얼마나 멋진 CG와 이제 드라마의 배경이 탄생했을지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도 못 미루고 사실 이게 공개가 아마 25, 6년쯤에나 나올 거라는 예상 때문에 그럼 미루지 말고 중간에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그런 저희끼리 그 시기 때문에 촬영을 하는 도중에 제가 또 그런 큰 거사가 있었습니다. 네, 많이 배려해 주셔서 너무 드라마 팀에 딱 열흘 동안 저는 결혼 준비 다 빼고 열흘 딱 갔다가 왔고 제가 다시 우주로 돌아갔군요. 네. 제가 결혼식을 하고 올 때까지 이제 민호 씨가 그 자리를 그 촬영을 해야만 할 정도로 저희는 정말 촬영들이 빠듯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가서 결혼을 하고 왔고 또 돌아와서 이렇게 이런 거사랑 또 촬영을 함께 하다니 하면서 좀 못마땅, 그러니까 제가 이게 버겁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또 했었는데 막상 또 결혼을 하고 왔는데도 이렇게 로코 주인공으로 연기할 수 있어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한 후에 첫 번째 작품인데 로맨틱 코미디물이잖아요. 그래서 또 민호 씨랑 그래서 모든 계획이 정말 상상보다 훨씬 착착 맞아떨어졌다. 저에게는. 우리 공효진 씨에게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는 네, 그런 네, 작품이겠네요. 네. 네. 그런 걸 준비하면서도 많이 막 상의했던 거, 뭐 정세 오빠한테도 결혼하면 어때? 그런 거 많이 물어봤고, 또 민호 씨도 결혼하니까 어때? 많이 물어봤고, 감독님한테도 결혼하니까 어때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봤어요, 그때. 그래서 네, 다들 축복해줬고, 그리고 제가 돌아왔을 때는 막 유부녀라고 박수 쳐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 기억들과 함께 그 1년이 저희 꼬박 1년 찍었거든요. 그런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즐거운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진짜 늦지 않게 개봉하게 돼서 너무너무 네, 늦지 않게 이제 시청자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네. 방송 나가고 나면은 조금씩 좀 더 공감하시기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무중력을 표현한 드라마는 저희가 최초죠. 근데 뭐 영화들은 있는데 드라마로는 최초인데, 기존 방식이 통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는 방법과 와이어를 이용하는 방법과 실제로 지구상에서 무중력을 구현해서 그 순간을 이용해 촬영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저희는 이제 와이어와 컴퓨터 그래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걸로는 사실상 그 드라마에 적합한 무중력 표현이 되지를 않아서 저희끼리 포크라고 부르는 그 금속으로 된 굉장히 기다란 암이 있어요. 사람을 붙잡아주는 암인데, 그거를 이제 운용하는데 배우 한 명당 와이어를 붙잡아 주시는 액션팀 4분, 그 다음에 몸을 붙잡아 주시는 액션팀 2분, 그래서 한 분당 6분 정도의 인원이 달라붙어서 일을 했고요. 그래서 화면 안에 그 녹색 타이즈를 입으신 분들이 가득 차 있어요, 사실. 근데 저희가 뭐 다 없애긴 했지만, 사실 그분들의 시간과 노동력과 그 될 때까지 그냥 무한 반복해 보는 어떤 노력, 그런 걸로 완성된 거지, 뭐 첨단 기술 이런 냄새 안 납니다. 저희 드라마 그냥 사람 땀 냄새랑 온전히 그 공들인 사람들의 시간 냄새만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초반에 다 같이 그 무중력 훈련과 체험을 하려고 스케줄을 짜놨었다가 그 당시에 이제 또 코로나였나요, 그분? 그쵸. 코로나 전쟁 네. 어쨌든 러시아 뭐 또 코로나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예. 갑작스러운 정세로 인해 저희가 갈 수 없게 됐고, 그래서 따로 각자 준비를 하고 훈련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그 액팅 코치님이랑 이 그 몸을 쓰는 훈련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정세 씨는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지금 어떤 노력이 기억에 남으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어떤 큰 동작을 할 때 힘든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도 배우들한테 조금 힘들었고, 그렇게 구현해 주시는 스태프들도 되게 힘들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우주 공간에서 이민호 씨와 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연기할 수 있었던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 지구에서는 할 수 없는 무중력이었기 때문에. 같은 키로. 아니 반면에 한지은 씨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장거리 연애를 하는 그런 또 인물이기 때문에 우주 정거장에 계시지 않으셨던 거죠? 네, 맞아요. 저는 여기서 그러면 다른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 배우분들이 뭐라 그러시던가요? 그 뭐라고 했다기보다 제가 마음속에서 사실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이제 할 것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가끔씩 이제 세트장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같은 세트장 안에 있을 때
이제 가서 이제 슬쩍슬쩍 응원하면서 보기도 했고 마음속으로 응원 많이 했습니다. 그 지구도 사실은 그렇다고 이제 쉽지는 않았거든요. 지구에서도 이제 열심히 이제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것들이 많아서 거기서도 힘들었지만 우주에 계신 분들 앞에 있을 때는 제가 명함을 못 내밀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네, 되게 힘 안 들고 촬영하는 척 잘 연기했습니다. 네, 우주를 책임지는 세 분과 지구를 또 담당했던 네, 한지은 씨가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대표로. 민호 씨. 일단 우리 공블리 선배님은 네. 20대 때부터 꼭 같이 하고 싶었던 배우 선배였는데 생각보다 늦게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네, 제 생각보다는 좀 늦게 만나게 된 것 같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니 그녀와 함께 눈을 맞추고 그 공기가 없는 곳에서 서로 호흡할 수 있음에, 그러니까 되게 저희가 촬영 현장이 모든 게 처음 접하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감독님조차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네. 그런 상황에 이제 파트너가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가 된다는 것은 엄청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예. 큰 것 같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기본적으로 배려와 존중이 있는 있죠. 인간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냥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편안해지고,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발현될 것들을 100% 이상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는 선배님이어가지고 더 정말 큰 리액션이 나올 수 있게. 예. 행복했습니다. 마치 고백을 행복했습니다라고 정말 함께하고 싶었던 우리 로코킨이었고 하고 나서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같은데 효진 씨는 어떠셨나요? 이민호 씨와. 처음에 그냥 풍문으로만은, 왜냐면 이제 막 친한, 그러니까 바깥에 많이 돌아다니는 배우가 아니잖아요. 놀러 다니는 배우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할까, 막 민호랑 친하다는 배우를 많이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베일이 쌓여져 있었군요. 예. 무분별하는 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드라마에서 보듯이 좀 까칠하려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민호 씨는 뭐랄까 좀 저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게 가장 새로웠어요. 진짜 생각이 많고 생각이 너무 많아 잠을 못 자는 정도로 고민이 깊고. 제가요? 네. 고민이 깊고 되게 뭐랄까 털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리고 뭐랄까 좀 다른 시각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래? 제가 늘 그래?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조금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랑 다른 측면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되게 스마트한 사람이다. 배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PD 이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도 스마트한 생각을 많이 하는 어른 배우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지내면서 저희는 첫 번째 저희 셋이 나오는 씬이 있는데 이제 막 출발하는 씬이 있었는데 그것만도 2-3개월 동안 셋이서만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저 오정세 배우님은 언제 오냐, 제발 좀 빨리 오게 해달라, 우리끼리 너무 외롭다, 이제 지겹다 셋이 막 그러면서 그 외국 배우 알렉스란 배우랑 셋이서만 올라가는 지오텐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는 동안 힘들었었고 또 적응하는데, 그리고 이 무중력의 연기를 자연스럽게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또 내가 잘하고 간 게 맞나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주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늘 인호 씨랑 감독님이랑 아침부터 모여서 이제 우리 오늘은 어떡하죠? 이렇게 서로 이거 정말 만들어지는 거 맞나요? 감독님 우리 이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력으로 바꾸면 안 되나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맨띵에 해당하는 기분으로 이게 되는 거 맞냐는 말만도 한 5개월은 한 것 같아요. 새로운 걸 찍으면서. 한다는 건 그만큼 진짜 쉽지 않은 과정인데 네. 그때 같이 하는 멤버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민호 씨랑 감독님이랑은 진짜 전우애가, 알렉스란 배우도 마찬가지지만 전우애가 생겼고, 비교적 이제
후반 주자들은 저희가 다 닦아놓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털을 닦아놓고 네,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가르침의 시간들이 길었어요. 손을 펴라, 뭐 밀고 가라,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계속 오정세 오빠는 계속 이제 가만히 이제 이렇게 대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물 속에 있는 듯이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물 속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진짜 그런 노하우도, 커맨더답게, 예. 네, 뭐 노하우도 되게 많이 얘기해주고 그렇게 막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저희끼리 만들어 나가고 엮어 나갔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서 너무 좋네요. 의지가 많이 됐던 전우회가 생길 수밖에 없는 전우회도 현장이었고 생겼고 네. 어떻게 말하면 되게 말 안 듣는 남동생의 느낌이 있는 친구예요. 조금 전까지 굉장히 좋은 말만 하시다가 예. 너무 아름답기만 한 것 같아서 맞아요. 말 안 듣는 남동생. 다정다감한 모습도 있지만 굉장히 신중하고 진중한 귀여운 면이 있어요. 귀여운 면이 또 있죠. 엄청 귀여워서 하는 말이었는데요. 그 말 안 듣는 남동.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제가 잔소리를 엄청 네, 많이 했거든요. 더 하다가는 오늘 좋은 날이에요. 예. 네, 로맨스니까 말 안 듣는 남동생 말고 듬직한 파트너 배우. 네. 좋습니다. 저희 드라마가 굉장히 러브라인이 특이해요. 만약에 로맨틱 코미디 좋아하시는 분들이 로맨틱 코미디를 바라보시는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중력이라는 공간에 들어선 사람들이 내 기분이 이상한 건가? 혹시 내 몸이 이상한 건가? 내 마음이 이상한 건가? 이렇게 헷갈려 하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내가 맞나? 내가 맞는 길에서 맞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헷갈려 하면서 서로 감정이 교감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로맨틱 코미디의 흐름으로 바라보시면 쟤들이 왜 저래? 싶을 겁니다. 근데 좀 아까 전에 보다시피 이렇게 오래 같이 고생한 이 두 배우의 호흡을 지켜보시면서 꼭 뭐 연애가 아니어도 둘이 티키타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재미를 느끼시다 보면 뭐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어느새 저희 그랬구나 로맨스가 싶은. 별로였나요, 감독님? 편집해 보시니까. 갑자기? 저는 마지막까지 갔을 때 감히 실망하실 만한 분은 없을 거라고 믿고요. 저는 정말 그 엄청 귀한 로맨스라고 하기는 좀 아깝고 귀한 사람의 관계였다고 생각해요. 전 진짜 그 로맨스 이상의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냥 로맨스라고 말하기는 제가 좀 아쉽습니다. 감독님 왜 우주였나요? 네, 저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서숙향 작가님이 직장 드라마를 많이 쓰셨어요. 효진 씨가 출연하셨던 파스타가 주방, 그리고 질투의 화신이 뉴스룸. 이번 저희 드라마는 이제 우주인인 과학자들이 우주정거장을 무대로 우주정거장에서 생활하는 모습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항상 그 직장인들, 그러니까 자기 일에 미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정말 일에 미쳐서 일에 진심인 사람들, 뭐 공룡도 산부인과 의사 일에 너무나 남다른 신념을 갖고 있고 그게 굉장히 강렬하게 표출되고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꼭 우주로 이어져야 했던 이유는 저도 하면서 느꼈고 민호 씨랑 대화를 하면서 민호 씨 얘기 들으면서도 느꼈고 또 작가님한테 따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것들인데 좀 거칠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긴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칠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구라는 곳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 뭐 규범일 수도 있고 법일 수도 있고 룰일 수도 있고 윤리일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묵직하고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 지구에서 우리가 한없이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 것들, 사소한 것들, 무의미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구라는 사회, 지구라는 규범, 틀 혹은 지구의 중력을 벗어난, 그곳을 벗어난 모든 무게가 제로가 되는 어떤 곳에서는 여전히 무거운 것이 무겁고 혹은 여전히 가벼운 것이 가벼울까라고 계속 묻고 있어요. 이야기 사이사이에. 그런 포인트들을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서 조금씩 찾아보시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감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게 서숙해 작가님이 굉장히 뛰어나신 또 존경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어느 날 밤에 작가님하고 통화하면서 이 캐스팅을 이제 얘기를 들은 건데요. 그때부터 작가님이 새로운 얘기 써보고 싶어서 새로운 얘기 하고 싶은데 좀 제작이 어려워서 엄두가 좀 안 나는 얘기, 그리고 그래서 우주가 새로울 것 같은데 우주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처음에 우주 얘기 나왔을 때는 저도 이제 외계인, 뭐 충돌, 뭐 그런 어떤 사고나 막 이런 어떤 굉장한 어드벤처가 있는 그런 얘기일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우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서 너무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만드는 분들의 모든 욕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들 엄두 못 내는 얘기를 저희가 정말로 만들었는데 역시나 하는 과정이 상상보다 훨씬 더 어려웠고, 그리고 저는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서숙행 작가님이 오피스에서 사랑하는 얘기인데 늘 일도 사랑도 둘 다 정말 잘 해내는 사람들의 얘기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랑은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일은 어떻게 하나, 무엇이 더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잘 해내는 얘기를 좋아하셔서 저도 그걸로써 성장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두 드라마를 하면서 사람이 일과 사랑을 함께 다 잘 밸런스가 맞게 하는, 멋지게 해내는 모습이 저 자신도 성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보시는 시청자들에게도 조금 더 지원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게 맞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 하면서 받은 피드백들은. 그래서 다시 또 저를 만들어 주신다고 해도 또 당연히 함께 해보고 싶은 작가님이시고, 그리고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일과 사랑을 다 잡았다고 생각해요. TVN 작품 처음이고 그 소감과 함께 또 오랜만에 시청자분들을 만나는 느낌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게요. 그 TVN도 좀 원래 일찍 만났어야 하는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이제야 TVN의 아들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TVN에서 이제 첫 작품 하셨는데 아들 꿈꾸시는 거예요? 보통 한 세네 작품 이상하고 보통 아들 그러는데 예. 산부인과 의사여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봤다 보니 예예. 그리고 한국 그쵸 파친코 1, 2를 빼면 사실 더킹 이후에 이제 5년 만에 한국 드라마를 하게 되는 건데 30대 배우가 되면서 사실 계속 소모되는 배우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배우여야 될까 하는 고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적당히 저를 또 새로운 에너지로 채워야 되는 시간들이 조금은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의도치 않게 늘 제작이 좀 오래 걸리고 뭔가 좀 역경과 고난이 있는 작품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걸 즐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공백이 크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또 나올 영화도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오래 걸렸고, 이 드라마도 오래 걸렸고, 그리고 파친코라는 작품도 계속 해외 로케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오래 걸렸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는 만큼 또 TVN에서, 근데 사실 제가 기존에 해왔던 이미지와는 또 너무나 다른 결의 인간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작품에서 저 또한 하면서도 신선했고, 그리고 처음 이 대본을 봤을 때도 사실 요즘 시대가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그리고 도파민 위주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드라마는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명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구 밖에서 결국에는 생명과 죽음에 관한 어떤 그런 교감을 나누면서 깊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선한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시청자분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한테 이런 역할을
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용기 중에 그것 또한 용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제 캐릭터 자체도 재미있고 신선하고 재미있는데 또 누군가 다른 캐릭터랑 만났을 때 시너지가 또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사랑만 못 가진 강강수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사랑만 가지고 있는 공룡이 만났을 때 또 어떤 서사가 또 재미있었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의 뭐 질투, 사랑, 음모 뭐 여러 가지가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계급이 조금 다르고요. 네, 제가 조금은 그동안 좀 생활력 있고 조금은 짠내 날 수 있는 그런 네, 캐릭터들 많이 했었죠. 예. 그러한 또 둥글둥글한 친구들의 캐릭터를 많이 했었고 그 전작에 신우 감독님이랑 같이 했던 네? 도시남녀 사랑법. 네, 알죠. 거기서 거의 처음으로 좀 걸크러쉬한 역할을 맡았던 것 같고 그러네요. 감독님이 좀 저한테도 그런 새로운 네, 캐릭터들을, 면모를 좀 예. 많이 발견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은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금 겉으로 화려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접하지 못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어려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 이분들의 살아가는 인생의 그런 환경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고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며 심지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이런 세세한 것들이 되게 궁금했고 그거를 조금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좀 모방의 연습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나중에는 아니야. 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고은이 같은 경우는 배경만 화려하지 내면은 누구보다 굉장히 여리고 사랑을 되게 갈구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으로 저만의 고은이를 찾아보려고 좀 편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단 겉으로 보여지는 어쩔 수 없이 외적인 것에 조금 많이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좀 강해 보일 수 있게 고은이가 겉으로는 굉장히 또 강해 보이는 친구여서 원색적인 컬러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보려고 네, 스타일링적으로는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입니다. 어떤 매력에 끌렸을까요? 이브킴. 우주 비행사 중 리더인 캡틴 역할은 아마 남녀노소 내가 그런 역할로 분할 수 있다면 상상할 수 있는 그냥 굉장히 혹하는 캐릭터였어요. 대체 우주인은 어떤 사람일까 참 궁금한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벽한 인간이어야지 포지의 압력을 견디고 우주선을 타고 로켓을 타고 우주선에 올라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 모든 게 완벽한 어떤 그런 인간으로 지금까지 그리고 또 해보지 못했던 이제 리더의 역할인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그렇지만 우주 얘기라는 게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차갑고 냉철한 리더이기만 했을 때 과연 시청자들이 저에게서 바라는 또 로맨틱과 코미디 공블레의 모습, 안에서의 예. 그런 역할을 어떻게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지 생각을 했는데 몇 번 함께 하셨던 작가님이셔서 저의 어떤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것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쥐만 딱 나오면 갑자기 러블리해지는 여자. 그때 쥐만 공블리 타임이군요. 네. 마우스가 갑자기 나오면 그때는 갑자기 어떤 리더 해제가 딱 되는 그런 여자로서 그런 매력이 있는 캐릭터여서요. 그리고 솔직히는 작가님과 또 박신우 감독님의 조우가 저에게는 사실 뭐 어떻게 얘기가 펼쳐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제가 의지하면서 잘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신뢰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노력했죠. 커맨더로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왔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박신우 감독님은 엄지척을 해주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신 우선 기자님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굉장히 또 많이 와주셔서 또 저희 드라마에
관심의 척도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 재미있게 나왔기를 저도 바라고 또 곧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이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1월 4일에 9시 20분 맞죠? 첫 방송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지금 갖고 계신 궁금증들 이제 방송 시작하면 다 풀릴 테니까 곧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세 씨. 예, 저희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작품은 각 파트별로 많은 도전이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움에 대한 신선함에 대한 뭐 연출, 미술, 연기, 소품, 공간 뭐 각자의 파트에서 다 새로움을 찾으려고 신선함을 찾으려고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도전을 해가는 저희 작품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효진 씨. 네, 별들에게 물어봐는 한국의 드라마의 다양성에 정말 큰 기여를 하게 될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울 거고요. 그리고 또 뭔가 놀라움의 연속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예상한 거는 어쨌든 빗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상상하시고 그리고 1월 4일 날 진짜 얼마나 저희가 죽을 고생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저 많은 것들이 CG라니 근데 정말 진짜 같네 하는 놀라움의 경지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호 씨. 네, 2025년 새해부터 따뜻함을 전달해드릴 수 있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온기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우 감독님. 예, 저희 뭐 다 감사한 분들 모시고 제작 발표하고 있고요. 저희 스태프들 뭐 저기 사진에 있는 배우들 또 여타 다른 배우들 모두에게 감사한 작품이고 저희가 애는 많이 썼습니다. 애는 많이 썼지만 평가는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TVN 새 토일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 제작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